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설 연휴 전부터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슈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는 시장의 모습인 것 같은데 설 연휴 때는 딥시크 그리고 지난주 주말에는 이제 미국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 관세부가 이슈가 있으면서 뭐 먼저 미국 시장 급락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 좀 큰 폭의 하락을 양시장이 좀 보여주었었는데 또 자고 일어나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캐나다, 멕시코의 관세를 일단은 30일 유예하는 안이 나오면서 오늘 증시가 어제 빠진 거를 거의 대부분 회복하면서 엄청 강한 상승을 좀 해줬죠. 또 그 안에서 일부 종목군들은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기까지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또 뜨거웠던 종목군들은 시장 대비 월등히 좋은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차별화된 흐름 속에서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군들은 뭐 지금 뭐 지수는 저 바닥권에 있지만은 신고가가 속출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고 수급이 따라주면서 강한 종목군들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군에 최대한 집중하고 대응하면 지금의 시장은 무난한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나 거래대금이 괜찮아요. 거래대금이 시장에 괜찮다라는 거는 그나마도 시장의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호재성 이슈라든지 좀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뭔가의 재료적인 부분이 부각이 될 경우에 시장의 자금들이 급격하게 쏠려서 들어온다라는 걸 방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료의 이 반영률이라든지 또 주가가 상승 이후에 눌림 이후 반등하는 반등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좋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뭐 12시까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뭐 코스피는 10시부터 좀 꺾이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장 막판까지 뭐 오후죠. 1시까지 좋은 모습이었다가 이상하게 오후 1시 넘어서부터 좀 슬금슬금 지수가 좀 이상한 모습이 좀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이 중국의 이 관세 부과를 이제 시행을 했죠. 그러니까 받자마자 중국은 구글을 반독점 조사를 개시하고 또 뭐 일부 품목에 대해서 2월 10일부터 미국산 석탄, LNG의 15%, 원유, 농기계, 차량 등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미중이 티격태격 싸우고 관세 전쟁에 맞불을 놓기 시작했다. 라는 게 알려지면서 지수가 오장 약간 흔들림을 좀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종목군들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시장 조정이 왔을 때는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 최대한 기회를 살려야 될 것 같고 과거 2018년도 어게인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관세가 상수가 돼버린 마당에 관세와 연관될 수 있는 섹터는 아무래도 이 반등을 하더라도 탈출하려는 물량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일단은 단기적일 수 있겠지만서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배제하면서 시장을 보고 그에 반해 관세에 약간 무관한데 시장 트렌드와 엮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전략이 지금은 맞는 흐름일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시작된 미중 관세 전쟁 볼 것은 2월 10일 실질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부과를 하냐 안 하냐 하지 않으면 그때는 좀 좋을 수도 있고 기존 그대로 부과를 하면서 미국이 또 카운터 펀치를 날리게 되면 뭐 해치 종목군들을 보면 되고 뭐 이런 식의 전략을 뭐 구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 유니온이나 상보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 성격에서 올라온 거죠. 사실 이런 마당에 이 해치 종목군들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떨어지면 스윙으로 봐도 되는 트럼프 2기의 시대를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AI 소프트웨어 쪽 종목군들이 매우 뜨겁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6조를 넘어서 이제 7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마당에 로봇 섹터도 나름 견조한 상태에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견조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레인보우가 3일 연속 급등이라 좀 부담되긴 하지만은 이쪽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실적주
위주 종목군들이 꽤 제법 있는데요. 엔터도 하나의 실적주가 될 수 있는 거고, 카페24 강조드렸던 부분도 실적주에 포함이 될 겁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는데 그 데이터가 무지하게 좋아가지고 카페24는 조정 이후에 다시 좀 급등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네요. 사실은 오늘 뭐 워낙에 이슈가 요새 많다 보니까 이 모든 거를 뭐 글과 유튜브에 녹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장중 라이브 방송으로 회원님들한테 하루 종일 읊어도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계속 나오고 계속 나오고 테마가 계속 생기고 계속 생기고 계속 생기고 하기 때문에 뭐 한편에 뭐 짧은 2-30분짜리 영상에 모든 걸 녹여낸다라는 거는 어렵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트렌드는 변함없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그냥 제 영상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전일과 완전 상반된 흐름 속에서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상태에서 마감이 되는데요. 장중에는 1450개까지 상승 종목이 확대가 되었었기 때문에 어제의 시장을 하락폭을 능가하는 수준의 상승폭이 나올 정도로 강했던 시장의 흐름이고, 거래대금도 제법 나왔던 상태에서 그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는 모습까지 전방위적으로 오늘은 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이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때 이제 중국의 관세 부과와 함께 무너졌는데, 무너져 내린 쪽이 명확하게 그냥 뭐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이 수출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무너졌어요. 대부분 무너지고 뭐 일부 이제 변압기 안에서도 특정 종목 몇 개만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에서만 개별주 흐름의 성격이 좀 띄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이후 딥시크 시장이 놀라고 다시 시작된 어게인 18년도에 트럼프의 관세면 복귀로 인해 요 며칠 시장이 노이즈가 참 많습니다. 관세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캐나다, 멕시코 30일 유예하면서 전일 하락하던 미 증시를 반등시켜주며 아침 나스닥 선물도 괜찮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전일 급락했던 국장이 뜨겁게 반응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너무 많이 올라서 약간 오후장에는 저도 몇몇 종목군들 매수 의견을 드렸다가 철회하고 뭐 종가에 이제 뭐 관세와 무관한 종목군들로 이제 셋업을 하고 좀 넘어갔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수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장중에 코스닥이 3%가 넘게 상승하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또 11선을 회복하는 모습인데, 이 위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지는 내일 지켜봐야 되겠다. 대신 개별 종목군들은 여전히 뜨거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시장이 반등할 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갈 때 저의 경우는 시장 대비 더 강한 쪽의 종목을 저는 봅니다. 시장 하락할 때 안 빠지고 버티는 산업군과 섹터 그리고 종목 그리고 현재 시장의 노이즈와 가급적 연관성이 없는 쪽에서 회복력이 강한 쪽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쪽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올라올 때 종목을 보더라도 반도체와 2차전지, 소비재 혹은 관세 이슈와 엮일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뒤로 밀어놓고 딥시크발, 엔비디아 실적 악화 우려감이 있으니 HBM 쪽도 함께 배제하고 그 다음 스텝의 종목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했었던 시장이었겠죠. 미국장으로 넘어가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회복 안되고 팔란티어는 모든 게 좋았던 이번 실적에 그냥 불기둥으로 시간에 올라왔으니 뭐 어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AI 섹터는 나쁘지 않았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을 거니까. 그 외 메타, 아마존 등 좋은 흐름에 HBM은 신고가를, 양자 쪽도 괜찮았고요. 나머지는 미국장도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좋은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대신 뭐 팔란티어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양자 쪽 괜찮은 것 같다. 그 다음에 원전 좀 세다. 뭐 이 정도 흐름 속에서 메타, 아마존 뭐 이런 쪽 종목군들 나쁘지 않은데 엔비디아 별로다. 딱 이 정도뿐이 명확하게 뭐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 안에서 봐야 되겠죠. 미국도 한국도 AI, 한국은 로봇 AI, 그 다음에 한국만 할 수 있는 엔터, 그리고 한국의 지금 강세를 보이는 산업인 조선, 뭐 이 정도 선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샘 울트만 방한과 각계각층 인사 만남, 그리고 삼전의 이재용 손정희 회동 등 오늘 하루 종일 기사가 나오면서 특히 새롭게 나온 내용인 의료 챗 GPT 개발하겠다. 이거는 그런대로 제가 볼 때는 신선한 재료였기 때문에 재료가 나올 때는 어찌되었건 따라 붙어 볼만 했다 판단할 수 있는 재료였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로봇 쪽은 레인보우의 동무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후발주가 갈 것이냐 아니냐로
결정이 될 거고, 레인보우가 꺾이면 안 보고 버티면 순환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 속에서 좀 봐야 되겠죠. 오늘 신선했던 것이 이제 샘 올트만이 한국에 와서 의료용 챗GPT 발언과 한국 로봇 기업들과의 협력 혹은 만남을 진행을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는 부분들이 의료용 로봇까지 이제 연계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내일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가든 안 가든 간에 뭐 뉴로메카 이제 조선에 엮이는 로봇이고요. 또 큐렉소의 이 로봇팔을 대신 생산해주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뉴로메카도 의료용 로봇과 엮이고, 고영은 지금 IR을 하는데 2월 7일 날 또 해외 기관 대상 IR을 또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일반 개인 대상 IR이었고 2월 7일 날은 해외 기관 대상 IR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고영을 들어 올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엔젤 로보틱스 또한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로봇주는 이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셋업으로 좀 봐볼 것 같고요. AI 관련해서 순환 정말 빠르죠. 카페24는 이제 메타가 선정한 최고의 파트너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최근 카페24의 이 상품 등록 건수와 브랜드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34,000건인데 18만 개가 됐으니까 뭐 수치상으로 보면 6배가 늘어나 버린 거죠. 그것도 12월과 1월 사이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레벨업 단계에 있는 게 맞고, 조정을 받아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주고, 또 사이즈가 큰 업체 중에 더존비전, 엠로 나쁘지 않아요. 다 신고가고, 더존비전도 신고가를 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솔트룩스, 코난, 이스트소프트 사이즈 작은 애들 가운데 흐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의료 AI 쪽에서는 온코크로스 강조했더니 오늘 급등, 셀바스 헬스케어 이쪽은 차트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엔터 쪽도 오늘 다수의 종목군들이 흐름이 매우 좋은데요. JIP가 차트로서는 굉장히 좋은 상태라 내일 만약에 좀 빠진다면 관심있게 봐보셔도 되고, 돌파가 나오면 주봉상의 박스권 돌파 흐름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변곡점 구간에 있다. 주가가 레벨업을 할지 안 할지 내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업종은 오늘 함정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5년 내 300억 달러 즉 40조 수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오후장에 좀 흘러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오후에 하나오션을 한 방 더 쏘아 올린 것 같은데, MRO 해양 방산에 대한 프리미엄이 크게 갖고 가는구나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해양 방산 쪽으로 뭔가 수주가 나와버린다면 주가 더 갈 수 있겠네 라는 약간의 뇌피셜도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뭐 롱숏으로 위에 올라가면 볼벤 상단에서는 이제 선물 매도로 하고, 또 떨어지면 이평선 하단에서는 매수로 스위칭하고 계속 선물 쪽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현물도 돌파로 보면서 가고 있는데, 쉽게 죽을 놈은 아닌 것 같아요. 종목 자체가 쉽게 죽을 건 같지 않고, 이런 종목군들 보고 관세 전쟁에 따른 미국이 중국에 10% 부과 하나, 중국은 일부 품목에 15% 기업 제재로 카운터를 날렸습니다. 이로 인한 오후장 시장이 흔들렸고, 핵심은 2월 10일 발효하겠다 이건데요. 그 전에 중재가 되면 다 좋은 거지만은 뭐 서로 으르렁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짜 보려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이 캐나다와 멕시코는 기본적으로 미국 의존도가 80% 70%가 넘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25%를 뗀다면 당연히 깨갱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어찌 보면은 최근 AI 기술로만 보면 드론 미국을 압도하죠. 뭐 조선 미국을 압도하죠.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금 중국이 많이 이 바이든 4년 동안 치고 올랐기 때문에 그냥 호락호락할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 전략이라든지 생각을 가지고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오늘 시간에 가장 중요한 종목인 알테오젠인데요. 1550억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3자 배정.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그동안 우려했던 자본 조달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가 됐고, 두 번째로 할증 발행을 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세 번째로 이 24개 기관 증권사에서 고르게 참여를 했다. 비싼 가격에 말이죠.
얘네들 뭐 이 증자 신청할 때 조만간 기술 이전 나오는 거를 알고 들어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은 뭐 전환하기까지는 굉장히 또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15%까지 리픽싱 조항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서도 내용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 4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공방은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없어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함께 하시면 되고요. 자, 시장 좀 보면 어제 코스닥이 급락을 했었는데 여기서 한 차례만 빠지면 참 좋은 구간이었는데 의미 있는 자리에서 참 기가 막히게 또 반등이 나왔네요. 어제의 구간이 어찌 보면 잘못되면 좀 깨지고 내려오는 자리일 수도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드라마틱하게 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122평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이 맞고 좀 떨어지는 흐름이었는데 이거를 안착하는 모습이 나올지 이거는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약한 흐름에서 코스피는 그냥 몇몇 개별 종목만 좋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SK하이닉스는 전혀 반등을 못하고 있죠.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와 이 결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우려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SK하이닉스도 가지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조선의 하나오션을 좀 먼저 보면 조선의 하나오션을 보면 지금 굉장히 급등주 성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급등주 11선의 법칙, 급등하는 종목이 11선 터치하고 첫 번째 터치거든요. 이평선 첫 터치하고 그 다음에 5일선 깨고 터치하고 계속 올라가는데 굉장히 강해요.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단기 저항은 62,000 구간을 설정해 놓고 봤는데 오늘 62,000원을 터치하고 가는 흐름이라 뭐 좀 더 간다면은 사실은 이 구간이 매물 공백 구간이죠. 여기가 이 자리가 사실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떨어진 구간에서 매물 공백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다 씹어먹고 올라왔다. 지금 구간은 뭐 과거의 차트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저항으로 작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월봉으로 볼 때 심리적인 구간은 맞을 거예요. 심리적인 구간에서 지금 저항권이다.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가냐 아니면 이 앞에 있는 윗꼬리 구간들을 한번 트라이하러 7만원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냐 그 차인데, 단기적으로 일봉상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봉이 좀 나오고 조정을 받고 이렇게 하는 흐름 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시가총액이 거의 20조인데요 말이죠. 그리고 조선 안에서 하나 엔진도 함께 따라가는 모습인데 차트로만 보면 지금 막 급등하는 성격이라 종목군들이 굉장히 세다. 동성화이텍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세게 가고 있는데,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연봉으로 볼 때 신고가를 만들어냈고 지금 조정을 받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동성화이텍이 주가의 위치라든지 강도는 훨씬 센 종목이고, 만약에 이게 돌파된다면은 한 차례 더 레벨업도 가능한 종목은 동성화인텍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의미 있는 구간에서 강하게 거래량을 터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저항이잖아요. 저항 때는 팔아주고 돌파 후 눌림에서 올라갈 때는 따라붙어도 되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MRO 관련된 종목군들, 방산에 엮이는 해양방산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더 강해요. 같은 조선주 안에서도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 미포조선, 단순 조선만 하는 기업들은 밀리는데 방산이 엮이면 더 강하다. 즉 방산 프리미엄이 확실히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에 붙어있다.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이렇게 올라간 거는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 무죄 판결 2심 이슈도 있고, 뭐 샘 알트만 회동하는 게 시장에 알려지면서 모든 지금 삼성전자의 호재거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대칭으로 봤을 때 보통 흔히
박스 투 박스라는 게 이렇게 되는데요. 박스 투 박스의 상단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폭은 엠파동에 정확하게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는 단기 저항이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고요. 급하게 추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조정을 한 차례 받고 이렇게 해서 쌍봉을 그리고 죽던지 뭐 둘 중 하나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워낙에 과거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성향을 봤을 때는 올릴 때는 정말 죽기 살기로 올렸다가 떨어질 때는 뭐 한 차례 반등은 주지만은 뭐 죽기 살기로 떨어져 버리는, 그냥 원웨이로 떨어져 버리는, 원웨이로 떨어져 버리는 이런 성질의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 추세에서는 이 시세를 즐기되 떨어졌을 때는 낙주라든지 눌림 매매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고, 자, 오늘 하이젠 RNM은 조정을 좀 보였고요. 얘도 너무 많이 올라 있죠. 첫 11선이라든지 21선 첫 자리에서는 보겠지만 지금은 좀 보기 어렵고요. 유로메카 흐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로봇주들 올라갈 때 지금 안 올라갔던 종목인데 후발로, 예를 들어서 이런 고점을 조선의 이슈로 저는 넘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 지금 HD 현대중공업과 함께 이 조선 특화된 협동로봇을 개발 납품한다, 이런 이슈인데, 그런 이슈로 상승이 나오면 돌파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봐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엔젤로보틱스도 샘 올트만 의료용 챗 GPT 이슈와 함께 의료용 로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로 부각을 받고 좀 올라왔는데,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은 괜찮았다.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은 괜찮았다. 중요한 거는 이 고점을 넘기냐 못 넘기냐. 넘기게 되면 관성에 의해서 한 차례 이 위에 37,400원을 보려고 갈 수도 있겠다. 오늘 얘는 돌파로 좀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눌림 보려다가 바로 이제 시장 꼬꾸라지는 거, 지수 하락은 관세 때문에 하락이 해서 보진 않았는데요.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토마토 시스템이 상한가에 들어가고 룬이 또 8%대 상승을 보여주고, 뭐 온코 크로스, 셀바스 헬스케어 등등 이런 의료 AI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래 대금들이 뭐 엄청나게 터지지는 않았는데, 일단 룬이부터 좀 보면요, 차트 관점상으로 봤을 때 사실 이런 악성 매물대가 존재를 하면 여기에 보면은 매물이 좀 많았죠. 거래 대금도 2천억 이상 터져주면서 급락을 장중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졌던 흐름에서 어제 하락까지 했으면, 사실 이런 봉에서는 주가가 재수 없으면 이렇게 빠져버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 주가를 끄집어 올렸다 라는 것만으로만 봤을 때도 상당히 강한데라는 느낌을 많이 들고요. 항상 주식에서는 이 음봉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항상 매매에 임하는 사람입니다. 이 떨어질 때 이 음봉을 이때 윗꼬리 매물소하고 돌파를 하면서 잘 올라갔다가 이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나왔는데요. 악성 매물대를 이슈에 의해서 뚫어버리면, 뚫을 때 돌파 매매보다는 뚫고 나서 안착하는 걸 확인하고 볼 때 이 상단까지 올라올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 저는 종목이 룬이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기준에서는 의미 있는 구간에 들어왔고 조정을 완만하게 받았으며, 이때 하락은 2대 주주의 매도에 의한 하락 같고, 이날 나온 거는 그냥 이때 팔았던 거 이슈가 재탕돼서 나왔다 정도일 뿐 악재로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뭐 눌림으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올라온 거 확인하고 보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작은 쌍바닥 프랙탈 패턴이 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서 눌리면은 헤드앤숄더 컵 위드 핸들 패턴이 좀 나오죠. 컵 위드 핸들 패턴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온코 크로스 이때 좀 많이 강조를 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이슈가 나와서 온코 크로스 매매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매매를 하고, 뭐 위에선 좀 들어간 거는 약손절 좀 하고, 그 다음에 대장이 바뀌어서 셀바스 헬스케어 매매 하고, 뭐 의료 AI 쪽은 이렇게 매매를 좀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과거 셀바스 헬스케어 차트를 보면요, 정말
챗GPT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10배, 10버거 가까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계속 발동을 좀 걸고 있는데 워낙 역배열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못 뚫고 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종목이 최근에는 상한가를 잘 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상한가 매물대 자리였고 이런 자리들이 상한가 매물대 자리죠. 여기서 매물에 걸려 있는데 만약에 이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넘는다, 그리고 매물을 안착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매물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 같습니다. 여기가 돌파되고 안착이 되면 한 차례 더 급등해서 과거에 끼가 있던 종목군들은 뭐 판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정도만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메인 종목은 당연히 루닛을 봐야 되겠죠. 메인 종목은 어찌됐든 루닛이기 때문에 루닛을 보는 전략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로봇 쪽에서 고영 이야기 하려다가 못했는데요. 고영, 뭐 어제 오늘 뭐 계속 좀 그 선물 매도로 좀 걸어놓고 대응은 하고 있는데 IR이 끝났는데 또 추가적인 IR이 해외 기관 대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좀 공시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발판 삼아 또 돌파시켜 버릴 수도 있어서 돌파가 나온다면 돌파에 관심을 가지고 좀 봐볼 것 같습니다. 내일 고영은 돌파가 나온다면 관심을 가지고 좀 봐볼 것 같고요. 카페24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어제 1차적으로 의미 있는 박스권이 돌파가 됐고 월봉상 주봉상 여기 강력한 매물대를 장중에 뚫어냈죠. 뚫는 스타트를 보였을 때 충분히 이거는 매수 공략 가능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거 매매는 하긴 했는데 뭐 아침에 들어간 거는 뭐 5만원 근처에 좀 팔고 조정 받을 때 올라와서 뭐 각각 3%씩 두 번, 3%, 3.5%, 여기서 한 3.5%, 여기서 들어간 게 뭐 한 3.5% 정도 해서 두 번 정도 매매하고 장막판에 눌림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끝내 못 잡았던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 좀 잡고 여기서 좀 잡고 이렇게 매매를 하고 싶었는데 눌림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볼 때요, 이런 게 강하게 거래가 많이 들어오고 나서 바코드 형식으로 올라오고 여기서도 바코드 형식으로 매물 소화를 하고 올리는 종목이 호재와 실적과 이슈를 동반하는 데다가 수급까지 겸비하면 엄청난 폭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목이 지금 카페24고요. 일단 얘도 한번 발동이 걸리면 미친듯이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발동 걸려서 올라왔는데 조정을 좀 보이면 그때 다시 공략해도 되지 않겠냐, 일단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엔터 쪽이 오늘 나쁘지가 않았는데요. JIP 엔터를 보면 지금 여기에 음봉이 있죠. 78,000원 구간 좀 밀리게 되면 78,000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77,000원이라든지 이런 구간들 좋은 눌림 매수 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뭐 바로 주가가 돌파를 할 수도 있지만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밀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차트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차트 보기 전에 기본적 분석은 완료된 상태에서 봐야 되겠지만 강하게 올라오고 조정받고 쌍바닥에다가 여기에서 이 박스권 돌파 신고가에 가서 눌려서 돌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 돌파의 흐름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고, 관세와 무관하고 여기에 주봉상 지금 매물을 벗어나는 그림을 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목균형표 상으로 봤을 때는 한 주가 더 있으면 다음 주 정도 되면 이게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이 구간이. 그러면 매물대를 뚫으면서 한번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사실 매물이 그렇게 좀 두껍지는 않습니다. 얇은 매물대인데 여기가 뚫리면은 뭐 많이 가면 월봉상으로는 주봉상으로는 9만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많이 먹었을 때는 9만원까지 열어놓고 볼 수도 있겠다 정도 해석을 해보고, 그게 이제 시황하고 맞아떨어져야 강하게
반등이 좀 나오겠죠.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보면서 얘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더존 비지온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박스권 상단을 트라이하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저도 100% 확신은 못하겠어요. 100% 확신은 못하겠고, 뭐 밀렸을 때 살짝 밀렸다가 돌파 시도하고 돌파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밀려서 눌림으로 잡았는데 바로 가지 못하면 그냥 던져버릴 거고요. 매매를 했을 때 바로 던져버릴 거고, 아니면 끌고 가볼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같은 AI 업종 내에서 실적이 나오고 사이즈가 큰 종목군들이 지금 하나하나 박스권을 뚫고 상승의 흐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대응하고 전략을 세워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오늘 뭐 매매했던 종목군들은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뭐 일일이 다 보기도 좀 그렇네요. 일일이 다 보기도 좀 그렇고,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목 매수해서 넘어온 상태에서 오늘 그냥 시가가 좀 약하길래 시가에서 다 팔아버리고 보지는 않았고, 이런 AI 관련주는 지금 누가 뭐 대장이냐 뭐 이런 거는 뭐 그때그때 지금 종목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히 선을 긋고 말하기가 참 뭐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올해 하반기에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오랜만에 일봉 자체가 참 이쁘게 깔끔한 돌파가 좀 나와 줬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 회사에 대해서 3D 검사 장비를 하는 회사이고, 이 앞구간 박스권을 완벽하게 돌파하고 거래 대금도 제법 실린 상태이기 때문에 눌림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캔콰이어 에어로스페이스 정말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세가 단기간에 너무 빠르고 크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조정받으면 그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런 매물대 생긴 거는 사실 그리 좋은 거 아니에요. 단기 시세 다 뽑아버렸기 때문에 위로 계속 쳐 올리지 않은 이상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